네, 이어서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자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 일면에도 의미 있는 사진 기사가 실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그 흑인 조지 프로이드 사건과 관련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미국 엘파소 교구장 마크 쉐이크 주교와 사제들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1일 시내 공원에서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프로이드가 목이 눌린 8분 46초 동안 기도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동참했는데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고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에 지지와 연대를 강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교황은 특히 교회는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반대한다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코로나19 나눔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인천 교구가 어떤 나눔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실었습니다. 부산 교구는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액이 6월 1일 현재 4억 3,700만 원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부산 교구는 오는 27일까지 그리고 울산 대리구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아서 가정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마스크 기부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한 지금 10,000개 정도가 모여져서 국내외에 계속 마스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 급식소가 폐쇄가 돼서 그 식사가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해서 3월부터 매일 그 도시락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천 가톨릭대 신학원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과중된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천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성금 65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이 복음 정신에 맞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하는 기사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교회나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매장에서 긴급 생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교회 출판사나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서점이나 성물방 그리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그 전국의 우리농 매장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역 성당에 있는 그 나눔터의 경우에는 일부는 그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일부만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을 이웃과 나누는 방법인데요.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도회가 적지 않고요. 또 사제와 신자들도 최근 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기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기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그 받은 가족이 일단 사용을 하고요. 그 금액만큼 현금이나 카드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제들의 창의적인 사목 활동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안동교구가 유튜브로 어린이 미사를 방송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안동교구의 어린이들이 유튜브 삼매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안동교구 본당 사제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주부인 못자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재미있게 퀴즈풀이도 하고 또 자료사진과 어린이 미사 영상도 올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의 미사 참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대상 유튜브 방송 미사는 그 어린이들의 어떤 신앙의 공백을 없애는 시의적절한 처방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다만 그 직접적인 미사 참여가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과의 어떤 쌍방향 소통에 좀 약간 한계가 따르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교구 신천동 본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신천동 본당은 정부가 도입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그 17개 시설 가운데서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일한 시범 성당입니다. 네. 지난 3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성당 입구에는 태블릿 PC가 2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은 QR 코드를 인식하는 데 쓰이고요. 또 다른 한 대는 방문자 명단을 관리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아서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서툴러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용을 꺼려하는 신자들도 물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정성환 주임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 중단 중에 장단점을 정리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한 만큼 앞으로 더 발전된 방안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1980년대 바티칸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장익주교의 사연을 좀 다룬 소개하는 기사가 또 실렸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북한의 통신선 차단으로 인해서 예. 지금 이렇게 약간 혼미스러운 상황이고 경색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 교황청과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후에 최초로 그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전 춘천 교구장 장익주교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세덕 신부가 예.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네. 1987년 평양에서 열린 비동맹 경제장관회의에 바티칸 대표로 열흘 동안 북한을 방문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실었고요. 네. 1988년 4월 성주간에 북한 신자들의 첫 교황 아련을 주선하고 그해 10월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녘의 교우들과 휴전 후에 첫 미사를 집전한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1997년에 한솥밥 한식구 운동을 통해서 교구 차원의 대북 사업을 지속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장익주교의 가슴 아팠던 소회들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장익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성당을 짓는 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북녘 형제들의 아쉬운 것부터 파악해서 도와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러면서 북녘당 복음화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서정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